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나를 아주 약하게 만드는 이것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그런 현상을 일종의 도미노 현상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한번 시작하면은 돌이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잘 멈추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로 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게 결국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골절이 한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가 한 20% 정도에 달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물론 뭐 1년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뭐 척추골절도 물론이지만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통증 때문에도 그렇고 이 관절을 움직이는 그 정도가 약해지니까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2차 감염이 오고 또 다시 합병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1년 이후에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 무서운 병이 바로 골다공증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요,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제가 골다공증이네요 라고 얘기하면 어쩐지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저 허리가 아픈데 골다공증 검사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이 골다공증은요, 뼈가 2차적으로 변형이 생겨서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자체로는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병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통증도 없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골다공증이 생겼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무엇이 있겠느냐? 아주 간단한 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악력이에요. 악력. 자, 어느 때부턴가 병뚜껑을 잘 못 열겠다, 문을 밀거나 당기는데 힘이 빠진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상태가 바로 내가 뼈가 약해진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키가 줄었을 때, 이럴 때 골다공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뭐 허리가 굽으면 당연히 키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뼈가 강도가 약해지면 좀 충격을 받아도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일종의 주저앉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내가 키가 한 4cm 정도 가까이 줄었다, 이런 분들은 뭔가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뭔가 내가 악력을 포함해서 힘이 빠질 때, 왠지 키가 줄은 것 같을 때, 뭐 확실하게 키가 줄었을 때를 포함해서 그럴 때는 골다공증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뼈 건강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잘못된 정보가 또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경우도 많아 보이고요. 이런 오해와 진실. 자, 오해인지 진실인지 알아야 될 첫 번째, 부모님이 골다공증이면 자녀가 골다공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실입니다.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골다공증이면은 내가 골다공증, 자녀가 골다공증이 될 가능성이 3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부모님 모두가 골다공증인 경우에는 자녀가 골다공증이 될 가능성이 10배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골다공증이다라고 한다면 자녀도 당연히 염두를 해두고 미리미리 골다공증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무릎 관절염이 골다공증에 영향을 줄까? 진실입니다.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까 골다공증, 뭐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은 골다공증이랑 연관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퇴행성으로 오는 그런 통증을 동반한 무릎 관절염, 네, 이것과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다른 병이에요. 하지만 무릎에 관절염이 오면은 운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활동에 제한이 오면 또 뼈에 염증이 생긴 거니까 점점 움직이기가 어렵고, 통증이 있으니까 또 더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증 자체가 골다공증의 어떤 증상은 아닐 수 있겠으나, 통증을 유발하는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결국은 골다공증이 또 올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무릎 관절염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골밀도는 더 낮아지고 골다공증의 유병률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통증 자체 때문에 골다공증을 걱정할 건 아니더라도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골다공증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오해와 진실. 사골국물이 실제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엄청난 오해. 네, 사실 사골국물에는 칼슘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량 함유된 이런 성분이 칼슘의 흡수 내지는 칼슘이 뼈로 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골국물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는 많은 또 전문가들이 사골국물이 나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사골국물은 인이 많으면 좀 기운을 내고 뭔가 몸을 좀 보양할 수 있는 그런 신진대사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골국물은 기력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사골국물을 가지고 골밀도를 올려야겠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간편하면서 돈 안 드는 방법, 네, 그걸 하나만 제가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맞는 것,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하거든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이 많아야 된다. 이건 뭐 아시죠? 그런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를 해서 뼈에 축적시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D의 90%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햇빛 노출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도 만들고, 예, 뭐 그러면서 빠른 걷기 운동도 하고 계단 오르기도 하면 그러면 뼈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그분들의 주치의 이기호였습니다.